생각보다 좋은 회사입니다. 후배가 들어온다니 맙소사. 올림픽공원이랑 그 넓은 부지를 산책할 수 있어요. 안 해보지 않았어요. 스포츠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입사원 토크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체육 직렬로 입사한 연구기획팀의 이경준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직렬로 입사한 인사팀 한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직렬로 입사했습니다. 기금조성총괄본부 분장실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산직렬로 입사한 정보관리팀 이혜리 주임입니다. 공단 입사하시기 위해 취득한 자격증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제가 기술직렬이다 보니까 기술직렬은 각 직렬별로 기사 자격증 그리고 또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사 그런 거 1급 자격증을 하나씩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입사할 때 전기 기사랑 한국사 1급을 가지고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기 기사 따는데 거의 한 1년을 소비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일반적으로 그 공단에 지원하시게 될 때 3가지 정도의 그 가산점을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희 특히 행정직렬이나 뭐 경영직렬 같이 일반 사무직렬에서는 그 컴퓨터 쪽 전산 자격증 하나랑 한국어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 이렇게 총 3가지 자격증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일반 사무직렬 같은 경우에서는 이 3가지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요. 이 가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합격이 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 지금 입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자격증을 하나씩은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행정. 체육 직렬도 사무 직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컴활이나 한국사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마지막 학기 때 취업을 준비하면서 한 학기 정도 그렇게 2개 자격증 따는데 소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에서 또 중요한 게 자소서잖아요. 그 자소서 쓰실 때 참고하신 사이트나 이런 게 있는지 혹은 또 자소서 쓰실 때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이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저는 자기소개서를 거의 진짜 급하게 썼어요. 제가 그 좀 전 직장이 있어가지고 이직을 한 사례인데 직장에서 퇴근을 했는데 마감 시간이 2시간 남은 거예요. 2시간도 아니다. 1시간. 1시간 남았는데 그 1시간 동안 그냥 대략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정말 급하게 써가지고 근데 그 맞춤법 검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서류 전형 통과한 거 보니까 역시 그 국민체육진흥공단 서류 전형은 조금 자격증 점수 해가지고 서류 점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학교에서 해주는 무료 강의나 인터넷에 있는 이런 강의들을 많이 참조했던 것 같고 저희 공단 자소서를 쓸 때는 저도 공단 홈페이지랑 또 여기 문항 중에 뭐 신사업으로 발굴하고 싶은 이런 문항이 있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 직렬인 IT와 스포츠를 결합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기사 검색도 많이 하고 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을 많이 검색해봤던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입사하려면 NCS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NCS는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 2마디? 근데 자꾸 저 혼자 말하는 나 혼자 말하는 거 어떡해. 일단 그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NCS 시험만 100% 들어가고 다른 기업과 달리 전공 시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는 NCS만 그냥 감만 유지하는 정도로 공부를 했고 그 덕분에 그냥 NCS만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어떻게 필기전형에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NCS가 사람들이 말하는 게 피서형하고 모듈형 2개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공단 시험은 모듈형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학 관련해서 좀 찾아보세요. 환율 관련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시험 보면서 느낀 꿀팁입니다. 저는 체육 전공이긴 한데 지금 공단에서 나와 있는 체육 시험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체육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2급 자격증에 해당되는 문제집을 사고 유출 문제를 전부 다 풀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는 나왔던 유형과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기출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풀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직렬로 들어와서 행정학을 전공시험으로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여가지고 행정학을 사실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기 상반기에 인턴을 하면서 한 6월부터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요. 인터넷 강의 한 번 듣고 기출문제, 7급 기준 정도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전공시험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서류를 합격하게 되면 이제 인바스켓 면접이 딱 하잖아요. 근데 시중에 지금 인바스켓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막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바스켓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팁이 있다면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바스켓 면접은 공단 직원이 실제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실제로 공단 직원이 할 수 있을 법한 업무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술 직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기계, 전기, 건축, 안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직렬을 뽑다 보니까 그 기술 직렬들이 다 합쳐진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인바스켓 면접은 본인이 완벽한 일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숙하더라도 이 일을 내가 만약에 딱 대처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태도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보시면은 제대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뭐 2, 3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대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못 푼다고 좌절하지 말고 최대한 3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내에 25분인가요? 30분? 네, 3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내에 그 답변을 최대한 완성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최종 면접은 인성 면접이 기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최종 면접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성 면접을 따로 봤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하는 답변들을 이제 같이 스터디원들이 평가해주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줘서 많이 고쳤고요. 제가 느꼈던 점은 저 같은 체육 직렬인 경우에는 체육과 관련된 질문을 꼭 한두 가지씩은 추가로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성 면접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회사 사업이나 또 평소에 스포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을 가지고 최종 면접에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면접 같은 경우도 1차 면접 발표 나고 준비 시간이 길지 않아서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경험을 잘 정리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최종 면접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경험 기반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험 정리, 그 최종 면접 보기 전에 본인 경험을 정리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최종 합격의 이유가 무엇인지. 네, 저부터 말할게요. 일단 저는 질문을 주셨을 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짧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강점은 저만의 경험을 이제 이 질문에 잘 녹여서 말한 것이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사실 임원분들이 저를 왜 뽑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최종 면접 때 3명이 들어갔는데 사실 제가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명은 그냥 내가 이 사람은 이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한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면접이 다 되다면은 똑같은 질문이 이제 차례대로 많은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전 딱 이제 이거 말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이 나와. 그럼 이제 여기서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거기서 표정이 약간 당황하거나 좀 놀랍다 싶은 표정을 지으면은 아무래도 면접관분들이 눈치를 채시니까 씩 웃으면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하면서 이제 제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이는 식으로 대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접관분들만 아시겠죠? 저를 왜 뽑았는지는. 저의 강점은 왜 공단인지, 그러니까 제가 왜 공단에 오고 싶은지, 그 지원자분들 중에서 가장 공단에 오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다른 지원자분들에 비해서 제가 준비해왔던 길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공단을 목표로 해서 온 게 되게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조금 더 진실성 있게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면접도 그 임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감성적인 면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